오늘 7월 8일 이제 5번째 주차 수업인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니까 잘 따라 연습하셔야 돼요. 수업하기 전에 우리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꺼내 쓰느냐, 이렇게 저는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타자 연습이 작동이 되고 여기서 연습하면 되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하려니까 찾으려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바탕화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탕화면에는 원래 휴지통 하나만 있어요. 휴지통 하나. 그러니까는 여기는 요 휴지통 요거 하나만 사실은 있어요. 원래. 그런데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꺼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식탁에 막 지저분하게 뭐 있으면 어떨까요? 불편하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에 가면 책꽂이가 있고 스탠드 있고 또 공부에 필요한 뭐 연필, 지우개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쌓여 있으면 학생들 공부하려면 불편하죠. 그렇죠? 컴퓨터는 모든 작업을 바탕화면에서 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이것저것 꺼내놓고 쓰면 편리성은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식탁에 국어책, 영어책 이런 게 있으면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식탁에 앉아서 국어책, 영어책 바로 꺼내서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밥을 먹으려고 봤더니 국어책 펼쳐 있고 영어책 펼쳐 있으면 밥 먹을 때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불편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꺼내 놓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요 시작이라는데, 여러분 화면 왼쪽에 보시면 창문 그림 4개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면 뭐 펼쳐지죠. 그렇죠? 이게 시작 화면이에요. 여기다 꺼내놓고 쓰시면 돼. 여기다.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꺼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뭐 타자 연습도 있고 이렇게 이제 꺼내놓고 쓰면 필요에 의해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에다 다 꺼내놓고 써놔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안 살림살이가 있는 목록이에요. 우리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있고 수저통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을 한 젓가락 먹고 싶으면 젓가락 가져오면 되겠고 숟가락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저통에서 꺼내오면 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 집 살림살이가 모여있는 살림살이 목록통이에요. 여기에다 꺼내놓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시작 버튼. 우리 키보드 보시면 키보드 맨 아래줄에 컨트롤 키하고 ALT 키 사이에 창문 그림 있는 거 있죠? 4개 깃발처럼 생긴 거. 그거 누르시면 시작이 돼요.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면 우리 모니터 맨 왼쪽 밑에 돋보기 그림 왼쪽에 보면 창문 그림 있죠? 그거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한컴 타자 연습을 여기다 꺼내놓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 텐데, 먼저 제가 하는 거 보셔야 돼요. 한컴 타자 연습은 어디 있냐면, 원래 저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한국어 컴퓨터라는 곳에 여기 한국어 컴퓨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요? 한국어 컴퓨터를 마우스를 클릭하면 쭉 펼쳐져요. 여기에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한 컴 타자 연습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나와요. 시작 화면에 고정. 찾으셨어요? 눌러보세요. 그럼 시작 화면에 여기 어딘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요? 한 컴 타자 연습이라는 아이콘이 그 옆에 그 쭉 목록, 줄줄이 있는 목록 오른쪽에 네모난 칸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생겼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컴 타자 연습을 클릭해 보시면 이제 한 컴 타자 연습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여기 이쪽에 있는 거는 프로그램 목록. 그 중에서 나는 한 컴 타자 연습을 자주 써. 그러면 매번 한국어 컴퓨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서 한 컴 타자 연습을 클릭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매번 들어가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목록에다 꺼내놓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타자 연습 우클릭해서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하면 여기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끌고 이렇게 옮겨도 돼요. 안방에 필요한 거는 안방에다 갖다 놓고 화장실에 필요한 건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위치는 배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한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 넷플릭스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목록은 우리가 설정해 놓는 건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교육장이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다 안 나오게끔 다 없애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랑 화면 구조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시작 화면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자 시작을 누르면 여기 왼쪽에 이런 프로그램 목록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난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있거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몇 가지 메뉴가 뜨는데 맨 위에 있는 시작 메뉴, 시작 화면에 고정.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도 하나 고정되어 있고 여기도 고정되어 있고 여기도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고정해 놓고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계산기라는 걸 찾아서 고정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라는 거는 우리 탁상 계산기처럼 쓰는 계산기 프로그램인데 어디에 있냐면 영어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계산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다. 그냥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밑에 내려가시면은 거기에 계산기라고 있어요. 그림판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나란히 있을 거예요. 찾아보셨어요? 계산기? 그럼 거기다 우클릭해서 시작 화면에 고정하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밑에 거기에 보면 뭐 윈도우즈 시스템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계산기, 그림판, 뭐 날씨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래 동네에 있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요렇게 계산기가 요렇게 작동이 돼요. 계산기 종료하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이제 처음 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뭐든지 처음 하면 다 헷갈리고 그렇잖아요. 잘 모르잖아. 우리 처음에 밥 해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어떻게 했는지. 쌀을 퍼서 물을 틀어서 쌀을 씻어야 되는데 얼마큼 씻어야 되는지 몰라서 막 빡빡빡빡 씻었더니 쌀을 그렇게 씻냐고 또 한 소리도 들었을 테고, 영양가 다 빠져나간다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뭐 불을 켜서 하다 보니까는 밥이 타기도 하고 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밥을 아주 맛깔스럽게 탁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실수를 한두 번씩은 했었을 거라고. 그러다 보면 요령 생겨서 아주 원하는 대로 밥이 착착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다 더 힘든 건 뭐예요? 보리 섞어서 밥 하려면 그것도 어려워. 콩 집어넣고 뭐 이런 혼식밥, 잡곡밥 하려 그러면 그것도 물 맞추는 것도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요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게끔 이렇게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거 하다 보면 처음 하는 사람은 타자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계산기도 사용해야 되고 뭐 비대면 하는 줌 뭐 이런 것도 써야 되니까 꺼내 놓은 거고, 어쩌다 하는 사람들은 굳이 꺼내 놓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타자 연습을 자, 아까 그 타자 연습 여기다 꺼내 놓은 거 있죠? 거기다 이제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 목록 말고 타자 연습 꺼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 우클릭해 보시면 자세히라고 있어요. 자세히. 그러면 그 중에 세 번째가 파일 위치 열기야. 파일 위치 열기 세 번째. 맞아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한번 클릭하시고 우클릭 해보세요. 우클릭.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클릭 하시면 중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잘라내기 밑에 복사라고 있어요. 복사 누르셨어요? 한번 누르시고 지금 열려있는 창 닫으시고, 그럼 바탕화면이 보일 거라. 바탕화면이 여기다 우클릭 눌러서 다섯 번째는 붙여넣기를 누르면 얘가 밖에 바탕화면에 생겨요. 우리가 지금 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 꺼내놓는 것 전에 시작 화면에다 고정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프로그램 목록에 있는 한컴 타자 연습 아이콘을 시작 화면 창에 고정시키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 버튼을 눌러서 화면 하단에 한글과 컴퓨터 폴더를 클릭해서 여기서 한컴 타자 연습 아이콘을 확인한다. 그렇죠? 아까 우리 요런 네모난 조그만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아이콘이라 그래요. 프로그램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이걸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시작 눌러서 저 아래에 있었던 한글과 컴퓨터에 들어가서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아이콘이 있는 건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클릭을 해서
해당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우클릭 한다 그랬죠. 우클릭. 네, 우클릭을 해서 바탕 시작 화면에 고정을 누르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아이콘이 이제 크게 생긴 건데, 이거를 바탕화면에 놓는 방법이 또 있어요. 프로그램 목록에 있는 한컴 타자 연습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놓기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시작 화면에 있는 한컴 타자 연습 아이콘에 가서 우클릭을 하면, 아까 여기 우클릭을 하면 자세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세히에 가서 뭐 했었죠? 예, 파일 위치 열기라고 있었죠? 파일 위치 열기를 누른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아이콘이 있는 창이 열린다. 예? 그러니까 크기 조절 말고 그 밑에 자세히라는 곳에 가서 파일 위치 열기를 누른다 이거죠. 여기 한컴 타자 연습에 해당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예, 한컴 타자 연습 아이콘에 가서 우클릭을 해서 복사 누른다. 복사를 클릭하고 해당 창을 닫는다. 닫는 건 오른쪽 위에 X 누르면 닫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바탕화면에 한컴 타자 연습 아이콘이 고정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고정이 되든 어떻게 하든 되는데, 지금은 껐다 키거나 다음날 와서 보시면 원위치로 돌아가요. 혹시나 공부하시는 분들 실수로 프로그램을 모르고 삭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치하면 안 되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 교육장들은 원위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깔아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오른쪽 눌러서 제거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모르고 제거하면, 저는 개인 컴퓨터니까 제 거는 실제로 제거가 돼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제거를 하고 나면 지금은 못 쓰지. 근데 껐다가 다시 키면 제거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거지. 실수할까봐, 우리가 혹시나 실수할 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하되, 이제 댁에서는 제거한다, 뭐 삭제한다 이런 건 안 누르시면 되겠지. 딱 봐도 느낌이 그렇잖아요. 삭제한다, 제거한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 그 나머지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뭐 한 번 본다고 척척 되면 세상이 다 통일되고 평화로워지는 거야. 그만큼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똑같은 거를 100번, 1000번 하시기에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 자, 먼저 보여드리는데, 자, 제가 이렇게 메모한 거를 카메라로 착각 찍어서 댁에 가서 보셔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시면 돼요. 대신에 제 홈페이지 가면 공부방이라고 있잖아요. 공부방. 공부방에 가시면 이렇게 여기에 지금 요 실버 컴퓨터 초급 지난주 거 여기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다 메모한 거 다 있거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수업한 거 집에 가서 아니면 내일 정리하면 실버 컴퓨터 초급 5주차 수업이 여기 올라갈 거라. 14번에. 그러면 제가 메모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또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빨간 거로 있잖아. 4주차 강좌 보기 이런 거. 이거 누르시면 유튜브가 열린단 말이에요. 유튜브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광고고. 무서워라, 눈이. 요렇게 이제 요 광고 지나가고 나면 제가 강의한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복습하시면 돼요. 응? 좋아요 누르셨다고? 아니 누르면 어디를 눌러야 돼? 요거 엄지척 누르시는 거야. 예, 그러면 좋아요가 되는 거야. 싫어요 누를 수도 있겠지 뭐. 좋아요를 누르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니까 로그인을 해야 돼. 로그인. 이거는 이제 네이버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지메일로. 모르시면 안 하셔도 돼. 근데 이거 창에서 예. 바로 꺼내서 이렇게 뭐 붙이고 안 붙이고도 없이 그냥 바로 꺼내서 여기다가 바탕화면에 지금 나오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끌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이렇게. 예. 예. 금방 나오는데 이게 뭐 어렵게 붙이고 뭐 이렇게 뭐. 그런데 이제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는 방법이 있고 손으로 집어먹는 방법이 있고 젓가락으로 먹는 방법이 있고 다 다른 것처럼 예. 원래 하는 방식이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자세히 들어가서 그 위치를 열어가지고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렇게 생기거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얘를 끌어다가 밖에다 이렇게 끌고 나와 이렇게 놓으면 여기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기잖아. 예. 그래도 작동이 돼요. 그러면 제일 손쉬운 게 뭘까? 뭐 오른쪽 눌러서 뭐 복사 이런 거 헷갈리니까 이런 거를 끌고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밖에다 놓으면 여기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수월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이런 거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밖에다 이렇게 놓으면 밖에 하나 생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아니더라도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왼쪽에. 뭔진 몰라도 이거를 밖에다 끌고 한번 이렇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밖에 여기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어차피 우리 강의실 컴퓨터 고장 안 나니까 여기 이 중에서 아무거나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뭐 하나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어려웠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냐라고 선생님이 지금 화나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어렵게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컵에 있는 물을 마실 때 그냥 덜컥덜컥 마시는 방법이 있고 빨대로 빨아서 마시는 방법이 있고 뭐 숟가락으로 퍼먹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 중에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나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끌고 나온 거 괜찮은데 끌고 가는 게 제일 수월하죠. 그렇죠? 제거하려면 오픈에게도 제거. 이렇게 끌고 갔는데, 그렇죠. 이렇게 끌고 가면,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잘 보시면, 얘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기도 해, 이렇게. 그러니까 쌍둥이처럼 더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막 두 개, 세 개씩 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를 끌어다가 휴지통이란 데다 이렇게 끌고 올려놓으면 돼. 이렇게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휴지통에다 올려놓으면은 걔가 사라져요. 그 휴지통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집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또 뭐가 있어. 이렇게 지워진 게. 그래서 내가 잘못 지운 거는 꺼내놓으면 되거든. 또 다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자, 우리 교재 좀 다시 또 열어서 볼게요. 교재 67페이지에는 한컴 타자 연습이 아니라 한글 2020이라는 거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해 놓은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열어보시면 뭐 시작 화면에 있는 날씨 앱을,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뭐 날씨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 한컴 타자 연습도 앱이 있잖아요. 여기 아이콘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기 조절을 작게, 크기 조절을 보통 이렇게 해서 크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건 크기를 보세요. 이렇게 크게. 오, 되게 커졌어. 이렇게. 근데 너무 크면 그래서 보통으로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고, 하여튼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숟가락을 큰 거 쓰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거 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전 국자로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아이콘이요. 아까 보신 대로 작게 보면 어떨까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뭔지 잘 헷갈리니까 그냥 크기를 이렇게 가장 크게, 큼지막하니까 좋네. 클릭해보면 날씨가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날씨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나오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다음 주는 계속 비 오는 것 같아. 오늘은 좀 흐리다고 나와 있고 폭염 경고가 떴네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은 어디 나돌아다니면 안 좋아. 공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시원하게 쉬시면서. 자, 우리 교재 68쪽에 보시면 아이콘의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그 아이콘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도 해요. 위치를. 그래서 69쪽에 보시면 아까 날씨라는 앱이 뭐라 그랬어요? 앱? 여기 보면 앱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앱. 이게 어플이라고 돼. 이게 어플. 원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줄임말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그러네. 아이가 하나 어디 도망갔었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어플이라고 부르다가 요렇게
어플, 그러다가 이제 앱이라고 부른 거야. 원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줄임말인데 이게 뭐냐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컴퓨터 연습 이것도 앱이고 카카오톡도 앱이고 인터넷 하는 것도 앱이고 다 앱이라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 전체 전공할 때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계가 사용하는 시스템 프로그램도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그 사용자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어플, 앱이라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폰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앱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걸 앱이라고 하고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야. 이제 윈도우가 처음에 윈도우 뭐 2002, 그 다음에 윈도우 XP라고 불렀다가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 윈도우 11로 가는데 윈도우 8서부터 앱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컴퓨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앱은 스마트폰에서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셨던 건데 같은 뜻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컴 타자 연습이라든지 또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다 앱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페이지 넘겨보시면 70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이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옮기면 다른 데로 가는 거고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를 이렇게 두 개를 겹치면 두 개가 같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두 개를 겹쳐 놓지 말고 따로따로 쓰는 게 수월할 수도 있어. 겹쳐 놓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 뭐 나쁜 거는 아닌데 위치를 바꿀 수가 있더라 이거죠.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되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시다시피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이렇게 종류별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어 이렇게. 여기는 영상 제작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는 보조 프로그램 묶어놓고 여기 비대면 관련된 거 이렇게 묶어놓고 숟가락 젓가락 수저통에다 묶어놓잖아요. 같이 놓잖아. 묶어진 걸 다시 풀으려면은 복잡해져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누르면 펼쳐지거든요. 얘를 다른 데다 다 이렇게 빼놔야 돼. 딴 데 다 빼놔야 돼. 빼놓고 나면 이제 얘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묶여진 게. 그때 이제 다시 이사를 가야 돼. 하나씩. 그러니까 저도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건드려 놓고 막 귀찮으니까 어쩔 땐 안 하기도 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 고생해. 자, 71쪽 한번 볼게요. 71쪽에는 이제 바탕화면 얘기가 나와요. 바탕화면 얘기 나와 있어요. 바탕화면이라는 게 이거죠. 이거. 저는 강아지를 이렇게 꺼내놨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열어보시면 스마트폰에도 바탕화면이 있죠. 보통 이제 손자녀들 가족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저는 제 바탕화면은 제 얼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패턴을 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검정 화면이에요. 검정 화면.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아이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냥
제 사진 올려놓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놓는 게 이제 제 바탕화면인데, 컴퓨터의 바탕화면은 이 컴퓨터에 제 강아지 사진이 있어서 강아지 사진 올려놓은 거고요. 꾸미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아무도 없는 이 아무데나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밑에 개인 설정이라고 있어요. 개인 설정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여기 아이콘에다 오른쪽 누르면 안 되고, 비어있는 데 가서 오른쪽 눌러서 제일 밑에 개인 설정을 누르시면, 저는 강아지 사진이 몇 개가 있어서 이 강아지 사진을 선택하면 강아지 사진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강아지 사진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왼쪽으로 가시면 테마라고 있을까요? 테마. 이 테마를 누르시면 그림이 5개 정도가 보이는데, 여기에 윈도우 10이라는 것도 있고 꽃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저는 꽃 그림이 보여서 꽃을 눌렀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어, 가족 사진이, 애들 찍은 사진이 있는 걸 여기다 바탕화면에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내 컴퓨터에다 복사해 놔야 돼요. 그러면 또 복잡해지죠. 이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을 내 컴퓨터로 복사해 놓으려면 그냥은 안 되고, 여기 충전 케이블이 있잖아요. 충전 케이블, 컴퓨터랑 연결해서 쓰는 충전 케이블을 꽂아서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컴퓨터만 갖고 헷갈리는데 스마트폰을 또 연결하려면 이제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에 언젠가는 또 배우실 거니까 오늘은 운만 띄워놓고, 그 테마라는 데 가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시원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런 창문 그림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창문 그림. 창문이 영어로 윈도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건 뭐 내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이거는 꺼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나는 그림이 없는데 내 컴퓨터에 그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못하지 뭐. 있어야 하는 거니까. 배경 그림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그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선택하거나 그러면 그림이 바뀌는데, 이런 그림이 없으면 그냥 컴퓨터에서 제공해 주는 것만 써야 되고,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뭐 그런 거죠. 7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 버튼 눌러 보실래요? 왼쪽 밑에 보면 그 네모난 창문 그림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면 한 5개 정도 그림이 보여요? 동글동글 조그만 거? 그 전원 누르는 거 위에 보면 톱니바퀴 그림 있죠? 그게 설정이거든요. 그거 누르시라는 거예요, 책에서.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제일 밑에 있는 개인 설정 들어갑니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게 직접 들어가는 방법이고, 아까 시작 눌러서 그 톱니바퀴 그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 메뉴가 보시다시피 뭐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때 개인 설정을 가야 돼. 개인 설정. 이거는 보통 초급 과정에서는 안 해요. 어렵고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책의 72쪽 보세요. 72쪽. 72쪽에 가시면 이 책에는 곽은지라고 써있네. 저는 여기에 LJM, LG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 이름 이정민의 약자를 써서. 이 책은
이 책은 곽은지라는 선생님이 책을 쓰셨나봐. 그래서 곽은지라고 이름이 나온 것 같아. 여기 곽은지라고 나온 걸 봐서는 이 책 쓰신 분이 곽은지 선생님인 것 같아. 네이버 사용하시는 분인가 봐. 이제 그렇게 나온 것 뿐이고, 그 중에 개인 설정이라는 걸 누르는 게 그림 72쪽에 나와 있대요. 그럼 개인 설정 누르면 요렇게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기라는 걸 눌러서 그림을 찾아서 쓰는 건데, 나는 이런 그림이 없어 그럼 못하는 거고 있으면 쓰는 건데 없으면 못 쓰지 뭐. 저는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 근데 책에서는 또 뭐를 설명해 놨어요? 72쪽 중간에 보면 여기 배경이라고 있어. 배경. 여기 배경. 배경을 사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색깔로 바꿀 거냐. 색깔 단색 중에서 어떤 거로 할 거냐. 검정색을 쓸 거냐 아니면 빨간색을 쓸 거냐. 난 빨간색을 쓰겠다라고 하면 가보시면 얘가 빨갛게 됐다. 날 더운데 빨가니까 더 덥다. 개인 설정 가서 단색을 검정색으로 놓으면 검정색이 제일 무난해요. 검정색은요 전기 요금이 덜 나가요. 전기 신호가 없는 게 검정색이에요. 컴퓨터에서 하얀색을 틀어놓으면은 컴퓨터 요금이 많이 나와요. 전기 요금이. 아까 여기 색깔이 하얀색은 안 보이죠? 그 사용자 지정색을 눌러서 여기에서 하얀색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하얀색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닳아. 검정색을 저는 쓰기도 하지만, 아니면 나는 그림이 있으면 사진으로 꾸미겠다라고 해서 사진을 하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노트북 본인 노트북을 갖고 계시는데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댁을 가가고 방문할 수는 없으니까는 노트북을 챙겨 오세요. 그럼 제가 깔아 드릴 테니까 타자 연습을. 저번에 지난주에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해달라고 제가 도와드렸어요. 자, 바탕화면의 아이콘이 보세요.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뭐 서로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작게 보는 방법이 있고 크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설명드릴게요. 저는 한 요 정도로 봐요. 어떤 분은 크게 놓고 보시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바탕화면에 가서. 그러면 보기라고 있어. 보기. 새 폴더 밑에 보기라고 있죠? 큰 아이콘 누르면 다시 보기에 가서 작은 아이콘 누르면 요 정도 돼. 근데 저는 아까 뭐 굉장히 크게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여기에는 안 나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키보드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맨 아랫줄 왼쪽이 뭐죠? CTRL인가요? CTRL 맞죠? 얘를 누르시고 왼손으로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마우스에 보면 가운데 휠이 있어요. 바퀴 굴러가는 거. 얘를 위아래로 굴려보세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커지고 아래로 굴리면 작아져요. 해보세요. 잘 되세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들게끔 해놓고 쓰시면 되지 뭐. 어디다 노래하는 거예요? 아까 73페이지 할 때 제가 그랬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커지고 아래로 누르면 작아진다 그랬죠. 그렇죠?
글자 크기 바꾸는 거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바탕화면의 아이콘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중간에 있는 휠을 위로 또는 아래로 굴리면 커지거나 작아진다. 한번 더 해보세요. 이런 거는 몇 번 하시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글자가 작아지고 글자가 커지기도 하죠. 제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상에서도 글자가 커졌다가 글자가 작아지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만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인터넷 창에서 뭐를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글자가 작은 거라 이게.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위로 굴리면 커지고 작아져요. 이렇게. 인터넷도 돼요. 다음에 여러분이 뭐 엑셀도 배우시거나 이렇게 배우시면 똑같이 다 작동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윈도우가 계속 발전되면서 냉장고도 세탁기도 예전에 쓰던 세탁기보다 지금 세탁기가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비 전력이 줄어들었어. 간혹 보면 세탁기를 30년 사용하는 사람, 뭐 알뜰 주부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저는 반대예요. 30년 전에 사용하던 에어컨을 지금 사용하면 전기요금 폭탄 나와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새로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새로운 에어컨이나 세탁기나 진공청소기나 할 것 없이 어차피 다 기능은 똑같다고 하지만 기능들이 좋아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실 거라면, 물론 현재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는 아껴 쓰고 고쳐 써야 되겠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한다 그러면 요즘 나오는 신제품이 비싸겠지만 성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좋을 수도 있다. 하여튼 간에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가 윈도우 10이거든요. 요거 이전에 윈도우 8이 있었어요. 8. 그 전에 7이 있었고. 근데 9가 없어. 9가. 8이 있다가 8.1이 있었어. 8.1. 8.1은 망쳤어. 요걸 엄청 먹었어요. 그거를 8.1을 9처럼 생각했는지 몰라도 9가 없이 10으로 왔어. 10. 10이라는 게 손가락을 다 피면 열인데 꽉 찼잖아요. 그냥 꽉 차게 알차게 만들었다고 해서 10이라고 했는지 몰라도 10에서 더 이상 발전을 안 시킨다고 했는데 11이 나왔더라고.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시다 보면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카카오톡도 업데이트 하세요. 뭐 스마트폰도 업데이트 하세요.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면 하시는 게 좋아요. 고장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사용하는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자가 보이죠? 이렇게. 여기 아까 한컴 타자 연습에 보면 뭐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글자가 그림 밑에 조그맣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글자가 작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고 아래로 내리고 하는 거는 그림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글자가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림의 크기가.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글자를 크게 하려면 약간 좀 다른데, 자,
자, 화면 제일 왼쪽 밑에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그 톱니바퀴 그림 들어가 보세요. 톱니바퀴 그림 설정. 아까 우리 개인 설정 들어가서 바탕화면 꾸몄었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접근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접근성. 당연히데 자, 개인 설정 들어오신 분은요. 여기. 홈이라는 걸 누르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여기 접근성이라고 해서 접근성. 이거 누르시면 여기에 글자를 이렇게 해주면은요. 이렇게 크게 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하고 적용을 누르면 실제로 글자가 아까보다 커졌어요. 이 글자가 커졌다고. 컨트롤하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는 거는 아이콘의 크기를 크게 작게 하는 거고, 글자의 크기를 작게 꾸미고 하는 거는 설정 화면에 있는 접근성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 있는 글자의 크기를 원래는 100%였거든. 100%. 이거를 150%나 200%나 이렇게 해주면 글자가 커져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네?